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세포 키우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키우기 게임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는 단계별로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키우는 그렇게 미션이 있는 세포 키우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플레이어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세포를 내가 만나면 플레이어의 크기가 커지고 플레이어의 세포가 커지고 그 다음에 만난 세포는 사라지고 또 내가 같은 색깔의 세포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색깔의 세포를 만난다면 내가 분열이 돼 가지고 세포가 조그매지도록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에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서 정해진 레벨과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초기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 1, 2는 우리가 8방향으로 상하 좌우 8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더보기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속성으로 가서 변수와 신호를 먼저 좀 만들게요. 변수를 클릭해 주시고 변수는 4개를 만들 겁니다. 우선은 분열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변수를 왜 만들었는지는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크기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신호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게임 종료 라는 신호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신호 추가 눌러서 시간 체크 확인, 게임 시작 확인, 메시지 출력 확인, 세포 없음 종료 확인, 분열 확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럭을 클릭을 해주시고 플레이어 먼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갖다 놓고 두 가지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자료에서 크기를 몇만큼 정하기 2개를 갖다 놓고요. 크기와 레벨을 초기화를 할 거예요. 플레이어의 크기는 세포의 크기는 10에서 시작을 하고 레벨은 1단계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크기는 10으로 정하고 레벨은 1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에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될 건데 근데 우리가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거를 보내는 곳이 원래는 텍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테스트 할 때는 여기에다가 신호를 이렇게 하나 보내놓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제거를 할 거예요. 원래는 텍스트에 있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우선은 코딩 먼저 할게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간이 몇 분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체크 신호를 보낼 거고요. 계속해서 플레이어의 크기를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세포에 같은 색깔의 세포를 만나면 크기를 일씩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 값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의 크기가 몸집이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플레이어의 크기를 정해줄 겁니다. 어떻게? 크기 값으로 플레이어의 크기를 이 크기 값으로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제 얘가 커지겠죠. 작아지는 것도 똑같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시간 체크를 받으면 시간 체크 신호를 받으면 이제 여기에서 정해지는 이제 처음에
게임이 시작할 때 시간 체크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시간을 결정하진 않았죠. 그래서 시간 체크 신호를 받았을 때는 그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게 할 거예요. 변수값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몇으로 정하기를 쓰지 않고 여기 신호를 시간 체크, 게임이 시작되면 시간 체크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 시작은 레벨 단계마다 계속 호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체크도 레벨 단계마다 계속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빼놓고 코딩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줄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레벨 1단계는 20, 레벨 2단계는 30, 레벨 3단계는 40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레벨에 따라서 시간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레벨에 따라서 곱하기 10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단계면 10, 2단계면 20, 3단계면 30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단계에선 2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10초, 20초, 3초 단계별로 10초, 20초, 30초, 40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 10초 안에 원하는 크기만큼 커지는 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10초를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레벨이 1단계면 곱하기 10해서 10에 더하기 10해서 20인 거예요. 레벨이 2단계면 곱하기 10해서 20에 더하기 10해서 30초. 레벨이 3일 땐 40초. 레벨이 5일 땐 60초. 이것도 좀 짧다. 이러면 여기는 시간을 늘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20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진짜 흐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1초 간격으로 자료에 시간을 마이너스 1만큼씩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빠지다 보면 시간이 0초가 되는 그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1보다 작아진다면 1보다 작아졌다는 건 0이잖아요. 0. 왜 여기다 같다라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순식간에 만약에 시간이 빠져버리면 0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면 0을 지나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가 시간이 0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을 지나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보다 작아지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레벨 1단계일 때는 크기가 20이어야 돼요. 그리고 3단계일 때는 크기가 그 배 60. 그러니까 1단계 20, 2단계는 40, 3단계는 60, 4단계는 80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크기가 그 정도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그만큼 플레이어의 세포가 커졌냐. 커졌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커지지 않았다면 게임을 종료해라. 이런 걸로 흐름에서 만일 무엇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갖다 놓고 내가 크기가 플레이어의 크기가 레벨 그 단계보다 커졌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0 레벨이 1단계면 20, 2단계면 40, 3단계면 60 내가 주는 미션인 거예요. 여기가 그 미션 값보다 플레이어의 크기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료에 크기 값으로 넣어 주셔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크기 값으로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플레이어의 크기가 크기 값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 값으로 비교하셔도 돼요. 플레이어의 크기가 이 플레이어의 세포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크다면
레벨을 1단계 더 올려주는 거예요. 2단계로 만들어주고, 이제 레벨이 1단계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정해진 시간엔 세표를 키우세요. 레벨 2단계에는 20초 안에 크기 40만큼 키우세요 라는 메시지가 여기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뜨는 동안에는 세포, 이 다른 세포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분열도 일어나면 안 되고, 배경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멈출 수 있도록 여기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 멈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애들이 다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신호를 하나 보내는데, 메시지 출력이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메시지 출력이 여기에 메시지가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나의 크기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내가 주어진 미션의 크기보다 작아. 그러면 게임이 종료가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미션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서 이제 게임을 종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 출력 신호를 보내기 했죠. 그러면 얘도 메시지 출력 신호가 보내지면 이제 각각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2단계가 되면서 처음 그 모습으로 세팅이 초기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초기화할 거는 뭐냐면, 플레이어의 크기가 계속 변화되고 있었죠. 세포는 자기가 복제되어서 사방에 깔릴 거고, 분열은 혹시 플레이어가 다른 세계의 세포를 만났을 때 분열된 잔상들이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초기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에서는 메시지 출력을 받으면 우선 얘네들 시간이 더 이상 흐르면 안 되고 크기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출력을 받으면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춰주는 거예요. 나 빼고 얘네들 다 멈춰주는 거예요. 요게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 멈추게 했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다른 오브젝트 얘네들을 말한 거니까 이제 메시지 출력 신호를 받았으니까 내 코드도 멈춰주는 거예요. 자신의 다른 코드 이렇게 멈춰주고 이제 크기를 10으로 처음 크기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세포 없음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없음 종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분열을 해야 이게 뭔지 아는데, 세포가 같은 색깔의 세포를 만나면 플레이어의 크기가 키워질 거예요. 코딩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같은 색의 세포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크기가 20까지 갔다면 자기의 크기를 10만큼 줄이고 자기 그 외에 자기의 세포가 분열돼서 튀어나온 것 같이 10개가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크기가 10인데 처음부터 세포를 잘못 선택을 해서 흡수를 했을 때 같은 색이 아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처음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원래 자기 세포가 없어져요. 10만큼 빼주니까 여기에서 크기가 10인데 10만큼 뺄 거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게임이 종료돼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없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세포가 다 분열돼 버려서. 그래서 세포 없음 종료는 얘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멈추고 여기서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그냥 띄울 거예요. 2초 동안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띄워도 돼요. 세포 없음 신호를 받았을 때 요거를 요 텍스트에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세포가 사라져서 게임을 종료합니다. 하고 여기서 모든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볼게요. 세포는 복제본들을 뿌릴 거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 원본은 숨겨 놓을 거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이제 얘가 세포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클릭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갖다 놔주시고 얘가 어디에서 나타날 거냐면 세포가 10개씩 2초 간격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 세포는 플레이어의 주변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세포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타나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세포의 크기까지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세포를 플레이어의 근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10번을 반복해서 색깔을 바꿀 겁니다. 얘의 모양이 색깔이 3가지예요. 신호가 빨강, 노란, 초록. 그래서 여기를 랜덤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1부터 3까지의 색상 중에서 10번 랜덤으로 나 자신을 복제를 시킬 겁니다. 몇 초 간격으로? 2초 간격으로 10번 자신을 복제한 다음에 2초 기다렸다가 또 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제본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복제본이 생성이 되면 내 주변에 나타나게 할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선 나타나지 않게 하고 내 주변에서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랑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세포가 있다면 그냥 위치를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우선은 움직임에서 위치 이동하기를 갖다 놓고 플레이어의 위치로 우선은 세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모이겠죠? 모인 다음에 좌표 값을 쫙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뭐 위치로 이동하기 이런 거 X좌표, Y좌표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코드로 쓰셔도 돼요. 여기서 플레이어의 위치 동일하게 이 위치에 나타났다가 이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랜덤의 크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300에서 300의 위치까지 퍼지게 할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 싹 퍼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플레이어 위치로 이동을 해요? 어차피 얘가 이 화면 안에만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40에 240, 135에 135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그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코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내가 플레이어에 닿을 수도 있겠죠. 플레이어에 닿으면 같은 색이면은 플레이어의 크기를 키울 거지만 세포가 다른 색깔이면 플레이어의 세포를 분열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게임이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지해야 되니까 플레이어에 닿으면 세포가 나타나는 그 위치를 이동이 시켜질 수 있도록 플레이어에 닿으면 인 동안에 반복을 시킬 겁니다. 뭐를? 다시 플레이어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술래의 위치와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술래랑 나랑 닿았네.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위치로 다시 갔다가 다시 Y좌표, X좌표 랜덤으로 만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또 플레이어에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인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닿지 않은 그 순간까지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선정이 다 되면 이제 복제본들을 보이게 할 거고요. 플레이어에 닿을 때까지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을 하게 할 건데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오른쪽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세포는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가야 얘가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오른쪽으로 가면 배경은 왼쪽,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가면 세포는 왼쪽, 그 다음에 배경도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부터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에 닿을 때까지 세포는 이동을, 복제된 세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어떻게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좌표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왼쪽은 원래는 -2잖아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위쪽 키를 누르면 위쪽 Y좌표 값을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반대로예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을 해주고 또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만큼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는 시작이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위쪽, 아래쪽, 지금은 안 되죠?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 시작 신호가 안 보내졌죠. 조금 이따 테스트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세포가 쫙 해서 뿌려진 거예요. 왼쪽 오른쪽 했을 때도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플레이어에 닿은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어에 닿았을 때 세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플레이어와 같은 색상일까 아닐까. 그거의 판단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플레이어를 분열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줍니다. 만일 뭐라면 아니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다를 갖다 놓고 자신의 색상이 복제된 자신의 모양 이름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알잖아요. 플레이어의 자신으로 해주셔야 돼요. 복제본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모양 이름과 같냐. 지금 플레이어의 모양 이름은 빨강이잖아요. 그쵸? 신호 빨강이에요. 그러면 복제된 얘의 모양 이름도 빨강이라면 크기를 고민하지 말고 1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노란색에 닿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크기를 우선 10만큼 빼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10인데 10만큼 빠지면 아까 말했듯이 플레이어의 세포가 없어져서 게임이 종료되는 겁니다. 만약에 20이라면 크기가 10만큼만 바뀌고 이 값도 10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되진 않겠죠. 그리고 분열이라는 신호를 변수값을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열이 1이 되면 이 플레이어를 분열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열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실제로 플레이어가 분열되는 것처럼 옆에 복제본이 10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1로 정해주고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크기를 10만큼 뺐을 때 크기가 0보다 작아졌는지 0보다 아래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가 1보다 작아졌다. 여기랑 아까랑 똑같아요.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크기가 순식간에 10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0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1보다 작다. 그래서 0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시작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세포 없음 종료 신호 보내기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에 닿았던 애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메시지 아까 그 세포 분열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플레이어도 그렇고 세포 메시지 출력 2단계가 될 때 초기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복제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다른 코드 얘네들을 멈춰주고요. 멈춰주고 그 다음에 모든 복제본을 삭제합니다. 깔려있던 복제본이 싹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이게 세포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 플레이어에서도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크기가 1단계에서 내가 얻은 그 크기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시고선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복제본을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삭제를 할 겁니다. 왜냐면 빨강색은 내가 먹어서 없애면 돼요. 흡수시키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과 초록색이 띄어져 있으면 그게 계속 띄어져 있으면 나는 먹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애들이 되겠지만 얘 때문에 빨간색이 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복제는 한 오브젝트당 300개까지만 되는데 복제가 너무 많이 되면은 게임이 버벅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불필요한 먹지 않은 내가 흡수시키지 않은 오브젝트들은 복제된 오브젝트들은 세포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렉 걸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깔리기 때문에 빨간색이 더 이상 복제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간 다음에 분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제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모양은 숨길 겁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 신호 받으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을 할 거냐면 내가 분열을 할 시점인가, 분열 변수값이 1로 바뀌었는가, 바뀌면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을 0으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할 거니까, 한 번 할 거니까 하고 분열은 10만큼 뺄 거기 때문에 10번 반복을 할 건데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제본이 만들어지면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얘는 세포가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푹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모양을 보인 다음에 몇 초 간격으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몇만큼 움직이게 할 겁니다.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플레이어의 위치, 이거 말고 여기 위치에서 0.5초 동안 어디로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플레이어의 X좌표에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에서 X좌표 여기에서 이쪽으로 50만큼 이쪽으로 50만큼 얘가 랜덤으로 튀어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플레이어의 좌표값 마이너스 50 위치에서 플레이어의 X 좌표값 플러스 50.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Y좌표 값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좌표부터 낄게요. 그 다음 X 잘 껴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0.5초 동안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이렇게 튀어나갈 겁니다. 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에 닿으면 얘도 닿을 때까지 얘도 닿으면은 어찌됐든 분열된 세포지만 세포잖아요. 플레이어가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면 플레이어가 흡수하는 동안에는 내가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그거에 맞춰서 세포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닿을 때까지 똑같이
왼쪽 키를 누르면 반대로 이만큼 이동하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며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위쪽, 똑같이 위쪽부터 할게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게 하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위로 이동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세포의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쪽, 아래쪽 이렇게. 얘도 위쪽, 아래쪽 이렇게. 위쪽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된 세포들이. 아래쪽 누르면 위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세포와 똑같이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실제로 플레이어의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세포니까, 분열됐지만 세포니까 크기를 1만큼 바꿔주면 됩니다. 플레이어의 크기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났으면 이젠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복제본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출력 신호를 받으면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춰주고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뭐 분열이 얼만큼 많이 되겠냐마는 복제본을 처음 생성이 됐을 때 20초가 지나면 이 복제본을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확인을 해보죠. 플레이어에 한번 넣어볼게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신호들 위로 올라가죠. 위쪽 누르면 올라가죠. 시간 11초 남았어요. 크기 20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안 만들어 볼게요. 만났을 때 크기 점점 변하죠. 크기 13, 14, 15. 여기에서도 이렇게 점점 변하죠. 보이시죠? 이렇게 변하는 모습. 그 시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가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바꿀 거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열해 볼게요. 처음부터 분열되면 게임이 종료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른 색에 부딪혀 볼게요. 톡 하면 세포가 사라져서 게임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색깔을 조금 모은 다음에 분열을 해볼게요. 분열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톡, 보이네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만 다시 이렇게 얘를 흡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분열됐죠. 그러니까 그 10 이상이 됐을 때는 그 분열된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분열됐죠.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류가 생겼네요.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얘가 멈추지 않고 있죠. 플레이어의 시간 한번 볼게요. 게임 종료 신호 보내기. 얘가 왜 그러냐면 게임 종료 신호를 보냈는데 게임 종료 신호 받는 곳이 없죠. 이 텍스트에서 받을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게임 종료가 가더라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할 거는 시간 가는 거, 크기 가는 거, 레벨이 올라가는 거, 분열이 되는 거,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에서 변수 클릭해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좀 가릴게요. 분열은 가릴게요. 레벨 위로 올려놓고 시간 위로 올려놓고 크기 아래로 내려놓고 이렇게 예쁘게 조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스트했던 이 게임 시작 신호는 버려주세요. 버리고 다음 시간에 텍스트에서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코딩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